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후보지는 한남 1구역을 포함해 성북, 장위, 홍은, 아현 등 28곳이며 이 중 역세권 주변의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 유력 사업지로 거론됩니다. 이는 1차 최종 후보지에 오른 12곳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검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합니다. 투기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4억 9,972만 원으로 5억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9,993만 원으로 11억 원 돌파까지 불과 7만 원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또한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562만 원으로 6억 원을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정부가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추가적으로 신규 택지 발표를 강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강도 높은 투기 방지 대책이 시행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지만은요. 국민들의 신뢰가 이미 떨어진 데다가 국토부 장관이 교체될 예정인 만큼 차질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낮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소장님과 부동산 시장 공부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것 같은데 이 공시 가격은요.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2021년 공시 가격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뭐 이미 예견된 대로 올해부터 이제 보유세라든가 종부세 대상자들이 확대가 되고 그 세율 자체가 대폭 인상됐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매물들이 이제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도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그런 세율 부담 때문에 시장에 물건을 던져놓는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정책뿐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계속 현재 오를 거다라는 기대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함부로 물건을 던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급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뭐 이 가격이 안정화될 거다라는 기대는 실제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오히려 이제 세금 부담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 이미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어떤 이제 국민들의 좀 반감을 좀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지 않겠냐. 지자체 세금을 부담하는 세금을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뭐 지난해부터 연이어 이어졌던 얘기고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공동주택 관련된 공시가격을 현실화로 얼마까지 올리겠다,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실제적으로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 물건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높여서 세금을 더 높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거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뭐 요즘 현재 사안 때문에 묻혀서 조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021년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대부분 아파트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의 92.1%, 10채 중에 9채 정도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 같은 건 좀 혜택이 있다. 뭐 그런 얘기로도 보실 수 있고요.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92.1%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현실화율은 70.2%다. 전년 대비 1.2%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1.2% 정도의 세금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현재 주택 가격에 관련된 부분에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건강보험료라든가 기본적인 기타 세금도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이 현실화율이 1.2%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현재 6억 원 이하의 현재 재산세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주요 안건 내용이 2021년도 공동주택 수는 1,42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국적인 분포고요. 2020년 대비 2.7%가 늘어났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그만큼 더 증가가 됐다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2.7% 정도의 공급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겠죠. 새로운 공동주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주택 공급량이라고 또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주택 공급량은 2.7%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수치고요.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가 올랐다. 주택수는 2.7% 증가한 반면에 실제로 세금은 19%가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이 19%가 늘어났고요. 또 중위가격이냐 하위가격이냐 이런 걸 따지겠죠.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1.6억, 1억 6천만 원 정도고요.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9억 원 이하 수준 이하는 비중이 92.1%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은 3.7%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세가 12억에서 13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 뉴스를 통해서 나온 이제 우리나라 서울과 전체적인 주택 가격의 평균 가격이 거의 11억 원, 12억 원 육박을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9억 원 초과하는 부분의 주택수가 실제로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이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92.1%에 해당되는 중위 가격 이하의 주택들이 대부분 다 9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비싸졌다라는 얘기죠. 호가가 달라지고 현재 물건 가격이 높아지면서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라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물건을 평가하는 기준, 금액, 과세 기준 자체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전년도에 현재 실제적으로 2.7% 정도의 물건 공급, 거기에 세금은 19% 증가. 그렇다는 얘기는 세금 부담이 월등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부담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혼자 또는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이제 그 세제 관련된 혜택을 좀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영향을 부담을 완화해주는 부분은 이제 6억 원 이하겠죠. 6억 원 이하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 구간별로 해서 0.05% 정도 인하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보료 부담도 한 50% 정도 완화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6억 원 이하이면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을 그만큼 완화를 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채우느냐. 현재 6억 원이 넘어간 주택들. 가만히 있는데도 6억 원이 그냥 훌쩍 넘어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겠죠. 어느 한 군데에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게 되면 부족한 부분은 어느 구간에서는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구간에서는 세금 부담이 더욱더 늘어났다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시가격의 이제 변동률 2020년도와 2021년도 전년도와 올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가격 변동률은 전년도 전국 5.98%가 지금 2021년도 올해 시점에서 19.08%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약 한 3배 정도 늘어난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4.73%에서 19.91%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지방시장들입니다. 서울과 경기 뭐 이런 지역들,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워낙 주택 가격이 워낙 월등히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부담이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산, 대구, 인천부터 해서 광역시를 뺀 나머지 충북부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이런 지역들도 마이너스를 현재 작년도에 마이너스였던
공시가격 변동률이 거의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6.30, 4.49. 전북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65에서 7.40. 현재 실제적으로는 2배가 나가고 3배 정도 오른 거죠. 그렇게 되면 지방시장의 세부담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제적으로 가격이 더욱더 많이 오른 거 이걸 따지게 되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지방시장에 있는 주택가격도 그만큼 더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겠죠.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팔도에 있는 주택가격이 전부 다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현재 그 지역이 월등히 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만 비율을 통계로 잡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 집값이. 전체적으로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시가격 비율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면서 당연히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국민들한테는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닐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여건이 아닌 주택들까지도 가격이 월등히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를 보게 되면 지역별로 봤을 때 공동주택 분포는 이제 전국적으로 1,420만 가구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392만 가구고요. 그중에 258만 가구가 이제 서울, 강원 지역이 뭐 37만 가구 정도 될 테고요. 나머지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만 가구가 넘어가는 지역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를 보시더라도 1억 원 이하냐 아니면은 30 초과냐까지 쭉 봤을 때 전국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는 1억 원 이하가 30.02% 정도 되고요. 통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현재 구간 3억에서 6억 구간 또 9억 이하 구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 구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중위 가격이죠. 중위 가격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35.6%, 1억에서 3억 원 이하,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가 28.2%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가 13.4%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도 또 세금이 올라갑니다. 내년에도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 높을 수밖에 없고요. 3억 원 구간이 이제 6억이 되고요. 6억 원 구간이 이제 9억이 되고 9억 원 구간이 9억에서 12억이 된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부담은 지금보다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위 가격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이 실제적으로 가격으로만 따지게 되면 서울 평균 가격이 3억 8천만 원 정도가 중위 가격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이제 8,300만 원 정도 되고요. 경기 지역이 2억 원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가 중위 가격이다. 서울 지역이 3억 8천만 원 정도가 중위 가격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지만 시장 가격은 실제적으로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 공시가 6억 원 이하에 이제 세율을 조정을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택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고 주택분 0.1에서 0.4%, 도시지역분 0.14%를 더해서 세액이 산출이 되는데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합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제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 이내에서 상한율을 정하고요. 3억 원에서 6억 원은 10%, 6억 원 초과한 경우에는 30% 정도를 더 높이지 않는 그 아래에서 이제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주택자 얘기가 아니고요. 1주택자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상한율을 그만큼 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준 세율과 특례 세율을 봤을 때도 현재 6억 원 이하, 0.6억 원 이하부터 해서 3억 6천만 원 초과까지 현재 그 구간을 봤을 때도 전체 0.1%에서 0.35%까지 그리고 현재 과세 표준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의 공시가격 기준은 뭐냐? 공시가격은 시세의 70%를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세의 70%를 반영하는 공시가격에 과세 표준을 잡는 공시가격은 거기에 60%를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세금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계적으로 봐서도 실제로 세금 부담은 전체로 다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종부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주택과 토지를 합쳐서 공시가 6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올해 말부터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면서 각 구간별로 해서 세금이 정해질 텐데요. 1세대 1주택자들 연령별 주택 보유 기간들은 세율 공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20% 공제를 해주고요. 65세는 30%, 70세는 4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보유 기간을 또 몇 년 보유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5년이냐 10년이냐 15년에 따라서 15년 최대 5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종합한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8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상한도 들어가 있죠. 보유세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과 보유세 대상이 따로 있겠죠. 그러면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게 정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대상 지역의 2주택자 및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300%, 그 외에는 150%다. 그러면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한선 제한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이 오히려 늘어났죠. 원래는 200%에서 300%, 현재 100%대가 더 늘어난 거고요. 그 외에는 실제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150% 선까지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금들은 어찌됐든 간에 세금을 깎아준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가격은 높아졌다. 내야 될 세금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은 실제적으로 주택 재산세 상한은 직전 연도 대비 130% 이내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겠죠, 이거는. 그래서 3억 원 이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10%까지, 그리고 6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현재 130% 선에서만 현재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종부세 같은 건 25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500만 원을 현재 250을 확대하고 초과해서 6개월 내에만 납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50만 원, 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실제 6개월 안에 납부만 해라. 그 얘기고요. 재산세 250만 원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2개월 이내에 현재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분납을 받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재 조사 추진 일정, 이 일정이 있겠죠. 결과가 발표될 테고요. 이게 6월 25일에 다 끝나는 사업 어떤 그 조정 공시 현재 일정인데요. 보시게 되면 6월 25일 공동주택 가격 조정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든가 공동주택 가격 열람 이의신청부터 해서 결정 공시까지 이제 앞으로 4월부터 5월, 6월까지 이제 연결돼 있는 어떤 그런 공시 가격 일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부담은 늘어났고요. 세금 부담을 늘어나게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현재 증세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 현재 실제적으로 목적은 현재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기 위한 유도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다 하더라도 이 물건들을 시장에 던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요, 올해 공시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20% 가까이가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의 걱정도 더 커져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미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런 부담을 줄여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는요, 돈 벌어갈 수 있는 강남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 소개해준다고 하는데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오늘 가볼 지역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가볼 텐데요. 자,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상가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상가의 가격은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상가 찾아보러 강남 3구 가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는 어떤 매력이 있을지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실질적으로 3호선과 신분당선 W역세권의 최육세권이 1분 이내 도달이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 임차인이 바로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를 바로 또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고요. 왼쪽에 서초IC가 지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비단 무슨 지금 당장 나오는 사업이 얘기가 아니고 10년, 15년 전부터 거론됐던 얘기고요. GTX 신호선이 이제 또 지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강남 도곡과 대치의 어떤 학군이라든가
재건축 단지라든가 가깝게 있는 서초 재건축 단지라든가 롯데라든가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강남대로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도 높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지역을 현재 이용하실 수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고요. 그 근처에는 신동아 우성부터 해서 현재 재건축 단지가 이제 입주와 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롯데와 삼성 사옥부터 해서 강남대로 중심에는 기업체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타운들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죠.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고요. 그 도보로 도달되는 강남역에서는 실제로 상업시설 밀집지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과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 또 양재권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완비된 지역이다 보고요. 양재역 중심으로 봤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미 지정된 지역이죠. 저 붉은색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서초구청 건너편 쪽이기 때문에 서초구청 복합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인근의 부동산 시장 굉장히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재 또 현재 양재시 중심으로 해서 서초 우면 R&C 단지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주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휴식과 여가 또는 현재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들의 연구활동 같이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초구에서도 가장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의 C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노선입니다. A노선과 C노선 확정이 돼서 삼성역 다음역이 바로 양재역 트리플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이제 3호선과 연결된 또 신분당선과 트리플 역세권의 효과를 그만큼 또 받아보실 수 있다. 가격은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 예상가 3천만 원 보증금액 월 18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크죠.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6,600에서 1억 6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의 직장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이라도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있는 지역이고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진다. 향후에는 초역세권이면서도 환승역이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현재 준공이 완료된 상가였습니다. 네, 수요가 정말 넘치는 지역이죠.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나요? 어쩌면 이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유형이 오피스텔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직장인들이 많은 테헤란로 근처의 강남구 역삼동인데 가볼까요? 네, 이젠 테헤란로고요. 테헤란로 초역세권인데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요. 바로 입주 가능한 업무와 상업시설 또 주거까지 같이 연결되는 오피스텔이고요. 테헤란로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아래쪽에는 강남역과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연결돼 있고요. 또 알다시피 이 주변은 또 IT 창업밸리가 이미 연결돼 있고 벤처붐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또 국제력 복합지구 연결된 삼성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주변의 기업체들은 대부분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그만큼 젊은 직장인 수요가 워낙 많은 원룸과 1.5룸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혼자 사는 인구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역과 그 주변 역삼역, 테헤란로 주변과 현재 교통여건들, 광역교통 버스망이라든가 전철역 이런 것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업시설들이 워낙 좋죠. 또 관공서라든가 그 주변에 병원시설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은 완료가 된 지역이다. 주변 시세가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오피스텔들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수익형 부동산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차익형도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르네상스 복합단지 이미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또 업무시설이 별도로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두 동과 연결이 되면서 업무시설이 확충이 된다. 그만큼 직장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현대자동차가 메인과 이제 무역센터 같이 중심 되겠죠.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탄천 건너서 송파까지 연결된 부분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전시장 컨벤션부터 공연장 호텔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지하구간 아시다시피 GTX C노선, A노선,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노선 확충을 위한 초대규모의 환승역이 만들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역에서는 이제 강남역까지 그 테헤란로 주변을 이제 연계개발 지역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상업시설들, 현재 물건이 존재하는 위치죠. 상업지역 안에는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용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집가 상승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고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임대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이고요. 또 임대 월세 같은 건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월등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도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활용하시게 되면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형과 연결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이 월등히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이미 준공이 완료된 바로 입주가 가능한 초역세권 주거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월세와 시세 차익 모두 노리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소형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자, 전화 한 통이면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거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전화 한 통이면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박영 소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올길 김지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오늘도 황사가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희 이사님과 집에서 좀 봄나들이 가는 기분 느껴보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찾아볼 지역 어디일까요? 네, 오늘 지역은 이제 그 서초구의 양재동하고 또 우리가 강남 4구라고 일컫는 강동구에 있는 천호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다른 지역보다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남 4구 또 강남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좀 봄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가볍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신분당선 양재시민일순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지금 가보시면은 양재천을 정말 기분 좋게 거닐어 볼 수 있는 동네죠. 서초구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이 주변 환경이 정말 좋다고 하던데 입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양재동. 우리가 항상 주목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예, 양재동 GTX 신호선이 옵니다. 이 GTX 정류장을 만들려면 이 역사를 만들려면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삼성동 다음에 양재역에 GTX 그 역사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그 서울시에서도 큰 출혈이죠. 그런데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C노선을 만든 겁니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또 다음 정거장에 있는 다음 역에 있는 양재 시민의 숲도 또 위례 과천선이 들어오고요. 또 요새 시장님이 계속 이제 야권이나 여권 시장님들이 발표한 게 요 양재동 여기 사거리에 지하철 위례 과천선이 여기를 정차해서
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정차를 하면 이쪽이 다 수혜지가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양재 시민의 숲 역에서 뭐 한 10분 몇 분 걸리는데 이제 여기로 오면 아주 가까이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요 여기이기 때문에 한 5, 6분 거리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저 벚꽃이 펴서 양재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선 이 양재동에 이제 학군도 굉장히 차지하고 있죠. 학군이 있기 때문에 또 대치동 학원과 굉장히 그것도 꼭 필요하죠.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양재천 지금 벚꽃이 확 습니다. 조금 좀 빠르게 온 것 같아요. 예. 천도 있고 이 아름다운 또 공원화가 된 천이 있고 또 여기 대모산 있죠. 또 여기 양재 시민의 숲도 굉장히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병세권이라고 그러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삼성 또 이 서울병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또 우리가 주말에 조금 이제 등산로 같은 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로 요 다음 양재 시민의 숲 옆 다음이 이제 청계산 입구역이에요. 그래서 산과 자연을 같이 이렇게 그 강남에서 이렇게 서비스로 가져올 수 있는 곳은 양재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살기 좋고 학군 좋고 교통 좋고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지는 곳이다. 그렇지만 강남이라 그동안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전세가 때문에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구 소득이 이쪽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뭐 세계적으로나 어디든 이렇게 몰려 산다고 그러죠. 소득 높은 사람끼리 몰려 사는 동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전세가 높아도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이쪽도 늘어나는데 더 늘어나는 곳이 정보사부지 개발, 롯데칠성부지 개발,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이쪽에 아주 크게 들어오죠. 예, 수서 역세권, 양재 오면 RNCD 특구 지역까지 계속 일자리가 지금 현재 강남으로 다 서울시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몰려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 되면은 이 강남 쪽으로 일자리가 지금 현재가 한 100만 없는데 지금 앞으로 120만, 130만이 또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일자리는 그 주택 수는 강남이 잘 안 늘어나요. 늘어나도 몇백 채 이렇게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가치가 희소 가치로 더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조건만 보셔도 많은 분들이 탐내실 만한 그런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강남 안에서 이렇게 녹지와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 또 많지가 않은데요. 자, 그런데 개발 호재도 궁금합니다. GTX 신호선 비롯해서 어떤 호재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가장 이 강남에서 지금 강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지켜보고 있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그룹에서 이제 사옥이 들어오면서 이 주변이 굉장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발가 이제 그 GBC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코엑스부터 뭐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있고 업무단지 마이스 단지도 늘어나고 탄천 수변공원도 좋아지고 또 종합운동장 쪽도 이제 또 다시 이쪽도 새로운 또 일자리가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몰려 있는 곳이다. 게다가 이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면 항상 교통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곳이 삼성역, 봉은사역에서 삼성역에 이렇게 교통도 들어오면서 전철 노선도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이 지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거 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코엑스하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하고 연결이 되니까 강남에 새로운 지하 도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상은 이렇게 또 광장으로서 차가 없죠. 차 없는 광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광장도 좀 넓어요. 서울 광장보다 2.5배니까 그만큼 사용량이 많아지고 편리해지죠. 게다가 또 이제 강남역에서 바로 옆이죠. 강남역에서 바로 옆에 지금 여기 삼성단지가 있고 여기 이제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조금 더 높게 또 더 조금 넓게 건설이 됩니다. 이쪽으로 쭉 따라서 교대역, 서초역까지 이 테헤란로는 완전히 일자리 벨트다. 이 강남에 일자리 벨트가 일로 거의 많이 몰려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리풀 터널 뚫리면
지금 이 정보사 부지죠. 이쪽도 4차 산업 관련 그 산업이 들어오면서 그 산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서울 문화예술 거점으로 한다 해서 또 이제 예술 또 이런 그 건물들이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는 뭐 예술까지도 덤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죠. 아, 이제 중요한 곳은 이제 요건데 지금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에서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지금 속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분 좀 넘게 걸려야 걸어갈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 또 여기 지금 뭐 생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생활하기가 편리해진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쪽에 이 지금 지역 특화 권역해서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죠. 이게 한 5년 전에 계획을 했던 건데 강남이 자꾸 집가가 올라가고 그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조금 보류하면서도 계속 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쪽이 지금 AI 산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나라의 AI 단지 탑5들이 다 이쪽에 우리 대기업 탑5들이 연구단지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석박 영재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AI 그 대학원이 카이스트 대학원이 또 이쪽으로 양재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은 그 아주 우수한 인력들 또 그 연소득이죠. 연소득이 높은 일자리들이 이쪽에 많이 생긴다. 양재 쪽에 생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상승이 되죠. 예, 게다가 또 이제 하림에서 이제 요 그 화물 터미널 부지 뭐 약 3만이 좀 안 되게 이렇게 부지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이렇게 밀당하고 있죠. 여기선 700% 용적률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시에서는 뭐 400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물류단지가 건설이 되면 이것도 최첨단으로 건설이 됩니다. 지하는 완전히 이제 그 자체 쓰레기 처리장까지 다 같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 가까이에 있는 이 강남 쪽에 혜택을 많이 보겠죠. 2시간 전에만 물류를 주문을 하면 우리 택배죠. 보통 하루 이틀 걸리는데 2시간 전에만 주문을 하면 바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2시간 안에 오니까 생활은 더 편리해지겠죠. 예, 그래서 이쪽은 또 그렇게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이쪽은 이제 뭐 SRT 기차역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뭐 GTX 들어오고 이쪽도 좀 이렇게 번화해지는데 뭐 업무, 상업, 주거 이렇게 통합적으로 또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이쪽도 또 생깁니다. 이렇게 일자리 많이 생기고 개발이 됨에 따라 교통도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과 급행으로 지하로 이제 교통 소통도 빠르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다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뀔 예정이고요. 또 이제 그 GTX 삼성역에서 ACD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죠. 그런데 양재역에 C 노선이 들어오는데 C 노선이면 A, B, C 세 번째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A 건설하고 있죠. 2004년까지 완공하면서 열심히 건설하고 있는데 그 다음 순서가 C 노선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또 그 수혜지 빠른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게다가 뭐 신분당선이 일로 지나가죠. 양재 쪽. 지나가는데 시민의 숲도 지나가는데 이 남북으로의 골드라인입니다. 신분당선이. 왜 가로축으로 골드라인은 9호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골드라인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위례 과천선 들어오죠. 수서 광주선도 들어오고 그래서 위례 과천선에 양재 시민의 숲 예타에서 구롱역 이랬는데 이제 여기 빨간색 될 것 같습니다. 파란 쪽으로 하느냐 빨간색으로 하느냐 여기에 바로 그 인근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수혜를 뭐 선거에서 다 두 분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고 더 가치가 좀 희소 가치가 있는 곳 이런 곳은 미래 가치도 있고 또 내가 소액으로 투자하면서도 그만큼 투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요. 교통까지 좋아지는 모습 보고 지금 서초구 양재동 쪽 주목하라는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비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세가가 얼마나 올라서 투자 금액이 저렴하다는 건지 가격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렇게 이 매가를 이렇게 한 거라 작년이 아니고 연초에 오픈을 했는데
준공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산정은 작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준공은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좀 싸게 나왔습니다. 그 양재에서는 가장 지금 저렴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5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5억이 넘으면 전세를 활용해도 전세가 올라도 인근에 새로 나온다고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실투자금 3,500 아주 뭐 적은 금액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기회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래도 이 금액이 다 있어야 전세 놓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 요거 갭 투자가 요거만 필요하냐 하면은 그 전세가 잔금으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은 이거와 취등록세겠죠.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임대 금액. 나는 월세를 원한다. 그럼 자금 활용하시려면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월세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조금 부족한 돈은 뭐 대출 활용하셔도 됩니다. 한 40% 나오니까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에서 2억 4,500이면 뭐 수익도 보시고 미래에 차익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 있는 양재동 다세대 주택 투룸입니다. 투룸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예. 그래서 와서 뭐 실거주 하셔도 되고요. 14평이니까 지금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안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자, 5호선과 8호선 함께 지나는 천호역 에서 이번엔 복층형 방 1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자, 가격은 약 2억 1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강남 3구에 이어서 강남 4구로 묶여있는 지역이죠. 이번엔 강동구 가보겠습니다. 자, 강동구 안에서도 번화한 지역이 천호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강동구에서는 천호동이 가장 번화하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천호역 이쪽에 로데오 거리도 있고요. 젊음의 거리. 지금 준비한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그래서 좀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복층까지 있기 때문에 약 뭐 9평에서 10평 실사용평 수가 좀 넓게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뭐 이제 재건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치가 상승되고 더 중요한 건 한강이 바로 가까이에 있어 한강공원을 또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공원도 있고 또 앞으로 여기 이 연장선이죠. 8호선 연장선 혜택도 보고요. 5호선도 이제 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 미사 쪽에 또 굉장히 그 업무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출퇴근하시기도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이곳은 이제 원룸, 뭐 복층 원룸이기 때문에 1인 가구나 2인 가구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쪽은 이제 상업지로 몰려 있어서 그 오피스텔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고 그래서 전세가 잘 나갑니다. 전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내 투자금을 소액으로 가져가서 바로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계속 이쪽이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쪽에 천호역에서 보면 현대백화점 이쪽이 굉장히 번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데오가 있고요. 오피스텔 위치도 뭐 한 3, 4분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초역세권이죠. 게다가 이쪽에 선사 유적지도 있죠. 한강에 공원도 있죠. 또 중요한 거는 관공서가 쭉 있어요. 강동, 구청,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 이런 곳이 가까이에 있으면 주변이 깨끗하잖아요. 역시 깨끗하고 살기 좋습니다. 또 건강도 지켜주는 강동 성심병원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병세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건축 진행되는 바로 옆에 바로 이렇게 경계선 바로 길을 하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세무서도 가까이 있고 하여튼 살기 좋은 강남 4구 중에서도 천호동 교통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살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또 직주 근접이래야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곳은 이 천호동 같은 경우는 그 의정부에서 오는 또 빨간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멀리서도 교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업무지, 이렇게 업무지, 뭐 강남 업무지 접근이 매우 좋습니다. 강남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데 싸게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출퇴근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업무지, 직주 근접지로 매우 좋은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동구 안에서 좀 젊은 지역이 천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이 좋다는 점도 많은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로 꼽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강동구 천호동이 좀 젊어지는, 더 좋아지는 호재는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강남뿐 아니라 강동구도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도로, 주거, 복지, 상업 등 도시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지금 이게 천호 뉴타운 있죠. 뭐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도 계속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아니죠.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는 지역이다. 그 지역에 바로 포함되어 있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이 강동 첨단 업무단지 계속 이쪽에 일자리가 늘어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도 이 업무단지에 보면 뭐 그 업무단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문화유통산업, 비즈니스 R&D, 뭐 호텔 컨벤션, 뭐 이렇게 생태존 이렇게 다양하게 이쪽에 살기 좋은 곳으로 자꾸 변모하고 있습니다. 미사 가다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 있죠. 거기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쪽에 업무단지가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강동 첨단 업무단지,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서 일자리가 바로 5호선이죠. 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뿐 아니라 여기 지나서 지금 미사역도 연장선이 됐죠. 미사에 가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일자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서울에서 거주하시면서 근로 출퇴근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통 좋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또 이쪽에 계속 교통이 늘어납니다. 이 연장선 있죠. 별내선 연장되고 또 이제 9호선도 지금 이제 예정에 있고 이제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정이 되고, 이쪽에 지금 미사는 이제 왔죠. 그래서 계속 연장선 살기 좋은 쪽 교통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2고속도로도 뭐 세종시로 해서 이렇게 쭉 가죠. 세종시 쪽에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교통이 자꾸 좋아지고, 지금 이제 8호선 연장선이 별내선까지 있죠. 지금 이게 모란에서부터 가는데 앞으로 연장이 되면 별내까지. 그동안 굉장히 잠실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여기 가려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바로 직선으로 가니까 다리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교통이 더더욱 편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인구 증가표 보시면 강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구들이 왜 많아지겠어요? 살기 좋으니까. 그만큼 인구 증가율도 높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가치는 상승한다. 직주 근접지, 아주 초역세권의 도시형 생활주택,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거기 때문에,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증여를 해주셔도, 증여가 아니라 선물로 주셔도 좋은 그런 소액 투자입니다. 네, 그럼 선물 같은 가격인지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강동구 아래에서 그냥 원룸도 아니고 복층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가격이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2억 1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원 이하 최초 또 저거 하시는 분들은 그 취등록세도 많이 감면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임대 금액이 2억 원에서 2억 4천입니다. 임대 되나요? 다 돼 있습니다. 임대가 되어 있고, 실투자 금액 1천만 원만 있으면 이렇게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 좋겠고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돈이 요즘 많이 자꾸 풀린다고 얘기들 하죠. 이 1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 가치는 몇 배의 또 투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임대 금액은 우리가 월세 또 원하시는 분이 소형의 월세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2천만 원에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 소득을 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은 뭐 한 40%, 50% 되죠.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600에서
1억 3천만 원이면 수익도 보시고 이 적은 1천만 원으로 나중에 몇 배의 수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지금 다음에 나오는 이거는 3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게 새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몇 천만 원의 가치가 벌써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 지어져 있고 전세 다 맞춰져 있고 내 돈 1천만 원 정도만 취득록세까지 있으면 바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1천만 원이면은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복층형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자, 1:1 무료 상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님께서 2021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맞춤 상담이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채영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